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자신의 꿈도 있지만 희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혼하러 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전업주부가 많나요? 워킹맘이 많나요? 비율로 보자면 사실은 소송을 당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아직도 비율상으로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가 이혼을 더 많이 당한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여자 쪽에서도 많이 소송을 거는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 쪽에서 잘못하더라도 남자 쪽에서 이혼 소송을 걸고 전업주부인 여성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재산분할 때문에, 아니면 혹시 여기서 내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야 될 걱정이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업주부 이혼하면 재산분할 5대5 나온다 이러는 것 같던데, 전업주부도 5대5를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고, 이게 예전에는 확실히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굉장히 불리했어요. 왜냐면 이제 남성이든 아니면 여성이든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재산 형성의 기여나 유지 기여도를 정말 높게 측정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전업주부라도 가사 노동의 대가, 그 다음에 양육의 대가를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5대5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합산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많이 5대5도 나오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5대5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고, 전업주도 무조건 5대5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성립되는 논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되나요?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다 합쳐서 남는 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의 기여도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의 재산이 뒤섞이게 되고, 부동산도 예를 들어 처음에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을 해왔지만 그때 1억짜리가 지금 10억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경제적 가치 유지가 기여도를 판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5대5로 수렴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혼인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가사 노동과 양육의 대가를 높이 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아줌마를 쓰거나 뭐 도우미를 쓰거나, 아니면 도리어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가사 생활을 더 챙겼다 이러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고, 실제로 혼인기간이 짧은데 그 와중에 와이프가 이제 바람을 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간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으려면은 어떤 주장을 조목조목하면 될까요? 공식처럼 정해져 있긴 한데, 전업주부의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이혼을 하면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을 해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최대한 자기가 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뭐 우리 부모님이 얼마를 도와줬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아니면 내가 경제활동을 했으면 뭐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뭐 하나 아껴서라도 이 부동산을 어떻게 장만을 했고, 도리어 남편은 돈은 벌긴 했지만 흥청망청 쓰기만 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쓰기만 했지 돈을 모을 줄 몰라서 내가 적금 다 들고 아이들 다 키우고, 각 부모님들께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사 생활이나 뭐 이런 양육 관련된 거를 최대한 어필하고, 재판부에서 많이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앞으로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육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조금 더 유리하게 줘요. 왜냐면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양육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점들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활동 전혀 안 하고 있는 전업주부로 계신 여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뭐 전업주부를 선택을 하셨던, 아니면 맞벌이 할 상황이 안 되거나 육아나 양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자신의 꿈도 있지만 희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더 있고, 그런 분들도 실제 뭐 재산분할을 이혼을 가게 되면 5대5도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여부를 떠나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내가 제기하기보다는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업주부로 평생 남편과 아이한테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만약 이혼을 당하고 재산분할도 5대5도 못 받고 더 불리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 집에 쫓겨나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선뜻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어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자기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준비,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든 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든, 아니면 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